반갑습니다. 강북 요양갈매기 박쌤입니다. 들어보면 쓸데있는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1 소화기계 강의 및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127쪽 내용에 앞서서 소화기계 기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구강을 시작으로 식도를 지나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십이지장을 통과하게 될 때 간 담독에서 나온 소화 효소는 음식물을 체내에서 흡수하기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십이지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영양분은 소장을 지나면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 항문 바깥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127쪽의 소화기계의 각 장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강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작 기능을 하고 침샘이나 간이나 담낭, 췌장에서는 소화에 필요한 소화 효소들을 소화기관으로 분비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머니 모양의 위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비시키고 섭취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장으로 흘려보내죠. 대장에서는 소장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항문까지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남아있는 수분을 재흡수하여 대변의 형태로 만들고 대장에서 존재하는 세균들은 음식물을 분해하게 됩니다. 항문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신체 바깥으로 나오는 배출 역할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합니다. 127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장의 역할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대장의 역할은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다시 한번 재흡수하여 대변의 형태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대장 내 세균들은 음식물을 분해하려 하게 되죠. 이 대장의 역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 노화에 따른 특성 1번부터 9번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에서는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가 감소하게 돼서 기능에 저하가 오고 구강에서는 맛을 느끼는 세포의 수가 감소하여 신맛이나 쓴맛은 더더욱 시고 쓰게 느끼게 되고 단맛이나 짠맛은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치아에서는 충치나 탈락으로 아니면 잘 맞지 않는 의치 등으로 인해서 저작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한 영양 상태의 저하, 섬유질 섭취의 부족으로 변비가 오게 됩니다. 침 분비가 저하되어서 구강 건조가 오게 되죠.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가 저하되어서 소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스나 변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췌장에서의 소화 효소가 감소하게 되어 지방의 흡수력에 저하가 오고 인슐린 호르몬의 감소로 당 내성의 저하, 그로 인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죠. 간 기능이 저하가 와서 약물의 대사 능력이나 제거 능력이 저하가 오고 직장벽은 탄력성이 감소해서 항문 관략근의 긴종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오게 됩니다.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인한 소화기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후각 기능의 증가 2. 쓴맛 감각의 증가 3. 지방 흡수력의 증가 4. 당 내성의 증가 5.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의 증가 정답은 2. 쓴맛 감각의 증가입니다. 후각 기능의 감소로 미각의 기능이 둔화되고 쓴맛과 신맛의 감각의 기능은 증가하게 됩니다.
췌장의 효소의 감소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감소, 간 기능의 감소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5.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타액 분비의 증가 2. 위액의 산도 증가 3. 지방의 흡수력 증가 4. 약물 대사 능력의 감소 5.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 약물 대사 능력의 감소입니다.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구강이 건조해지고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위액의 산도가 감소하여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췌장 효소의 감소로 지방의 흡수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간 기능이 감소하여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하고 신맛과 쓴맛에 대한 미각은 증가하는 반면 짠맛과 단맛의 미각은 감소하게 됩니다. 6.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 건조증의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 내성 증가 4. 항문 관력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타액이 감소하여 구강 건조증이 증가하게 되고 췌장의 소화효소가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췌장의 인슐린이 감소하여 당 내성이 감소하게 되고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항문 관력근의 긴장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방의 흡수력 감소는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7.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의 감소 2. 식후 흡수력의 증가 3. 지방 흡수력의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 위액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감소하게 되죠. 식후의 흡수력이 감소하게 되죠. 위산 분비나 췌장의 소화 효소가 감소해서 영양분의 흡수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췌장의 소화 효소가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게 되고 간 기능의 저하로 약물의 대사 능력이 저하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8.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은 1. 당 내성 증가 2. 타액 분비의 증가 3. 칼슘 흡수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췌장의 인슐린이 감소하여 당 내성이 감소하게 되고 타액 분비의 감소로 구강이 건조하고 소화력이 감소합니다. 영양 흡수의 장애, 또 호르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칼슘의 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오게 되나요? 골다공증이 오게 되죠. 또 위산 분비가 저하되어서 소화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나 주요 질환 1. 위염. 위염은 위 점막에 갑자기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급성위염이라고 하고 이 급성위염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방치되거나 재발되는 경우를 만성위염이라고 합니다. 위염의 관련 요인으로는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치나 치아가 탈락하거나 잘 맞지 않은 의치 등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잘 씹지 못했을 때, 또한 아스피린이나 조미료와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성분을 섭취했을 때, 과식과 같은 무절제한 식습관,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납니다. 위염의 증상을 살펴보면 급성 위염인 경우에는 식후 위가 무겁고 부푼 듯한 팽만감이 있습니다.
또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고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쯤 명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하루 정도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을 할 때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금식이 끝나면 맑은 형태의 미음으로 시작하여 죽 형태의 유동식, 된죽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처방받은 제산제나 진정제가 있다면 약물을 투여하고 과한 가식은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9.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4.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입니다. 처음에는 금식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는 맑은 미음 형태, 그 다음에 약간 죽 상태의 유동식, 그 다음에 된죽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복부 마사지가 틀린 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하루 정도 금식을 하고 마사지에 더 좋은 것은 변비 증상을 완화할 때 마사지를 많이 하게 되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염장식품, 특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죠. 음식은 가능하면 뜨겁거나 차게 하여 제공하지 않고 음식은 과식이나 과음을 피하여 섭취량을 늘리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이 위궤양, 위궤양은 위의 점막뿐만이 아니라 위 점막을 지나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을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관련 요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와 같은 자극적인 음식물들, 특히 해열제나 진통제, 소염제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계열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이 손상이 오기도 하고 중요한 6번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위 점막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위궤양의 증상, 속쓰린 소화불량, 특히 새벽 1~2시경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은 주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 위궤양 부위에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위의 내용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겨 위천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처끼리 들러붙는 위 협착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약물요법과 함께 식이요법,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면과 심신 안정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 진단 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연을 해야 하는데 담배에는 발암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많아서 위궤양을 악화시킵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다발성 위궤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위 출혈이나 천공, 위 협착과 같은 상황은 응급 상황이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체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0.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협신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3. 위궤양입니다. 새벽 1~2시경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3. 위암. 조기의 위암은 암세포가 점막층 또는 점막 하층까지 퍼져 있는 상태이고요. 진행성 위암은 점막층과 점막 하층을 지나
근육층까지 뚫고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점막이 많이 얇아진 상태의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등의 관련 질병이 있고 짠 음식의 섭취, 가족력, 음주나 흡연이 위암의 요인이 됩니다. 위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서서히 증상이 진행이 되고 체중 감소와 함께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빈혈이나 피로, 권태감, 출혈, 토열, 혈변, 구토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진단 검사 시 복부의 종양덩어리와 간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고 치료 후 향후 5년간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었다면 치료를 받고 균형 잡힌 식사,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은 피하고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죽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장암. 대장암이란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하는 맹장을 시작으로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의 가장 안쪽인 표면인 점막에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용종의 과거력, 가족력, 장염증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알코올 섭취,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특히 가공 정제된 저장여식의 섭취인데요. 저장여식이란 섬유소가 적어서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정된 곡류로 만든 밥이나 죽, 국수, 빵, 과일 주스, 과일 통조림, 바나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을 보시면 장폐색, 설사, 변비와 같은 장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혈변이나 직장의 출혈, 점액 분비를 보이게 되고 허약감과 체중 감소, 노인에게서는 양성종양이나 치질, 변비 등에서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료 및 예방은 위암과 같이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 향후 5년 동안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 관리를 보시면 영양소가 골고루 된 음식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시고 소화가 잘 되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너무 늦은 간식이나 늦은 식사는 피하고 자극을 주는 찬 음식, 뜨거운 음식도 피합니다. 싱겁게 먹고 저자녀 시기에 반대죠. 섬유소가 많은 통곡식이나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합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는 늘립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훈연된 식품은 피하고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하루에 6잔 내지 8잔의 생수를 충분히 마셔주고 금연 절주하시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적당량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10일 대상자가 선홍색의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와 변비를 반복할 때 나타나는 소화기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위염, 2. 위궤양, 3. 변비, 4. 대장암, 5. 설사. 정답은 4. 대장암입니다. 혈변, 직장출혈, 점액분비 등이 대장암의 주요 증상입니다. 12.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 지방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2.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3.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한다. 4.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한다. 5. 야식으로 가공된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2.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지방 함유량이 많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량을 늘린다. 고칼로리 음식은
많이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식품을 소량씩 섭취한다. 가공, 인스턴트,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늦은 야식이나 가공 정제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입니다. 13.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섭취 권장 4. 고칼로리 식이 권장 5. 정제된 저잔여식이 권장 정답은 3. 채소와 과일 섭취 권장입니다.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신다입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보다는 식물성 지방 섭취를 늘리고 고칼로리보다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가공 정제된 섬유소가 적은 저잔여식이보다는 통곡식과 생채소, 생과일을 섭취한다입니다. 5. 설사. 설사란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과 같은 대변 상태를 보는 것을 설사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은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한 장에 감염이 생겼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중독에 걸렸을 때, 장질환이 생겼을 때, 소화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특히 하제라는 약물을 남용하게 되었을 때 설사가 오게 되는데, 하제는 설사가 나게 하는 약으로 우리가 변비가 생겼을 때 먹는 약을 하제라고 해요. 이 하제를 남용하게 되면 대장 운동이 저하가 오게 되고 대장 근육이 무력해져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다시 변비가 오게 되는 거죠. 변비가 오면 다시 하제를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설사를 하게 되고 약물 때문에 다시 연도운동의 저하, 무력해지는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증상 1회부터 수십 회에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하게 되죠. 물과 같은 설사, 피가 섞인 혈성설사를 보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되면 약국으로 가셔서 지사제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사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셔야 합니다. 설사는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려는 신체의 자기 방어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의사의 지시 하에. 두 번째, 심신을 안정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음식의 섭취량은 줄이되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올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특히 매운 음식, 카페인이 든 커피와 같은 음료수, 술, 고기 종류의 음식이나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피합니다. 14.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2. 물을 적게 마시게 한다. 3. 기생충이 원인일 경우 진정제를 투약한다. 4. 지사제를 사용한다. 5.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량을 늘린다. 정답은 5.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량을 늘린다입니다. 카페인 음료는 장을 운동시키는 음식이므로 카페인 음료나 고지방, 고섬유, 매운 음식, 술, 우유 등을 마시지 않는다, 섭취하지 않는다입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은 충분히 마시고 기생충이 원인이라면 진정제가 아니라 구충제를 투약한다입니다.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입니다. 15.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피합니다. 우유는 장 운동 능력을 높이므로 섭취를 피하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카페인이나 고지방, 고섬유소, 매운 음식, 술, 우유 등은 피합니다. 설사란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려는 자기 방어 반응이므로 지사제는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게 합니다. 6. 변비. 변비란 주 2, 3회 이하 변을 볼 때 힘들고 딱딱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잔변감이 3개월 이상이 지속이 될 때를 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으로는 배변 횟수의 감소, 무게감의 감소, 배변 시의 어려움, 복부의 통증과 팽만감, 복부 경련, 식욕 저하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련 요인 1. 위와 대장 반사의 감소로 장 운동이 저하되고 저장 능력이 저하되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죠. 그래서 저잔여 시기를 섭취하게 되고 복부의 근육의 힘이 약화되고 수분이나 섬유질의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식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하재의 남용으로 배변 반사가 저하가 오게 됩니다. 또 운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장 운동도 저하가 오고 요실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하지 않게 되죠. 특히 남성들은 야간에 빈뇨나 야뇨 때문에 수분 섭취를 꺼리게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으로 인해서 수분 섭취를 꺼리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고 대장암, 뇌졸중, 신부전증의 합병증으로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대장암에서는 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서 대장이 좁아지기도 하고 뇌졸중에서는 마비로 인해서 침상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운동 기능에 저하가 오고 그의 여파로 장 기능이나 복부 기능의 저하로 변비를 유발하게 되고 신부전에서는 변비와 같은 이장관계 질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있는데 일부 항암제에서는 변비를 유발하게 되죠. 또 항암 치료 후에 식욕이 저하되어서 음식물 섭취량이 감소하게 되고 일부 마약성 진통제에서는 대장 관련 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또 일부 제산제에서는 대장의 운동을 저해하는 성분으로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치료 및 예방, 처방에 따라 하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배변하게 하고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하게 합니다. 배우신 분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물을 충분하게 마시게 하는 질환이 있었죠.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이 폐렴이나 기관지염, 고혈압, 당뇨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은 간경화, 신부전증, 심부전증, 부진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저하에서는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소변 보기가 힘들다고 번거롭다고 또 화장실 갈 때 번거롭다고 물 마시기를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우유를 마셔서 장의 운동 능력을 높이고 체조나 걷기 운동을 통해서 대장의 운동 능력을 높입니다. 또 복부 마사지를 통해서 배변을 돕고요.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하여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변이가 생기면 참지 말고 즉시 화장실을 찾도록 하고 변비를 유발하는 약의 복용이 있다면 특히 칼슘제나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중단을 하거나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16. 노인 변비의 유발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식사량의 증가 2. 저장 능력의 증가 3.
배변 반사의 증가. 4. 마약성 진통제 사용. 5.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증가. 정답은 4.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입니다. 섬유질의 섭취 능력이 감소하여 식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충치나 치아의 탈락, 잘 맞지 않는 의치 등이 원인이 되어 저장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배변 반사도 감소하게 되고, 고섬유질의 음식 섭취가 감소하게 되어서 변비가 유발되게 되고, 마약성 진통제 및 항암제, 제산제 등도 변비를 유발하는 약품이 됩니다. 17. 대상자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정답은 4.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수분 섭취가 감소하게 되고, 신체 활동 능력도 감소하게 되고, 복부의 근력도 약화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배변 습관으로 바뀌게 되죠. 아무래도 섭취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장의 운동 능력도 저하되고, 배변 반사가 저하되어서 불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오게 됩니다. 18.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입니다. 하제나 좌약, 또 관장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행위는 의료행위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처치를 하지 않고 간호사나 의료인과 상의하여 치료받게 합니다. 적은 식사량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에게 어머 위험인 것 같아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거나 또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에는 즉시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대변색이 콜라색과 같이 검정색을 띠거나 속이 쓰리다고 하거나 오심구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먼저 가족과 상의를 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9.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입니다. 대상자가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변화되었거나 할 때에는 즉시 시설장과 간호사 등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로써 1 소화기계 강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문제까지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원큐패스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표준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정밀하게 분석한 원큐패스 요양보호사 CBT 모의고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원큐패스 아카데미 홈페이지 또는 원큐패스 공식 블로그나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